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종목 발굴 및 매매 전략, 추천 종목, 관심 종목, 특징 종목 및 테마주가 있고요. 단기 수익 매매 전략,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맨 아래 보시면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95% 상승 가능한 슈퍼개미 VVIP 검색기, 매매 전략, 실전 투자 하실 분들은 꼭 시청하시고 매매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멤버십 회원님들 채널 홈에서 재생 목록을 클릭을 하시면 멤버십 안내 영상과 핵심 기법을 꼭 시청하시고 커뮤니티를 클릭을 하시면 매일 저녁 9시에서 11시 사이에 다음날 공략할 수 있는 추천 종목과 특징 종목에 대한 영상이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꼭 시청하시고 대응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30일 금요일 공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영상을 올리지 못했죠. 우선 오늘 코스피 종합지수는 2.56% 하락 마감을 했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2.6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코스피 업종별 차트부터 살펴보면 오늘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하락할 것은 대략 짐작을 하고 있었죠. 10월 26일을 기점으로 기준선이 무너졌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틀 동안 돌파 시도를 했지만 강력하게 저항을 받았죠. 전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준선을 돌파를 못하면 121선 부근까지 하락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차트를 정확하게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면은 8월 20일, 9월 24일 그리고 오늘 쓰리바닥이 나왔습니다. 월요일날 곧바로 양봉이 나오지 못하면 하단 120일 이평선 부근과 121선이 무너져 버리면은 2100짜리까지도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직전 저점 자리를 정확하게 지지를 받았고 다음날 이탈을 했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상승을 시키고 마감을 했었죠. 그리고 이틀 동안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지만 오늘 음봉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766자리가 단기 저점으로 잡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오늘 2.58% 하락 마감을 했죠. 차트를 보시면은 9월 8일날 20일 이평선과 기준선을 정확하게 돌파를 한 이후에 종가를 기준으로 10월 27일까지는 계속해서 기준선을 강하게 지지를 해줬죠. 이 구간이 됩니다. 하지만 다음날 기준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121선까지 다시 밀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를 충당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거기에 대한 우려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많은 양의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주주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도 국내 증시가 하락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어차피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외국인과 기관들은 굳이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해줄 필요가 없겠죠. 바닥을 확인을 하고 매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수급을 살펴보면 개인들만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미 10월 28일날 최근 한 달 동안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순매도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날은 더 많은 매도가 나왔고 오늘은 사상 최대 물량이 나왔습니다. 업종별 투자자 순매수를 살펴보면 코스피에서 개인들이 1조 4천억 이상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양매도로 대응을 했고 가장 많은 매도가 나온 섹터는 전기전자 섹터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대량으로 순매도가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모든 섹터에서 매도로 대응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대부분의 섹터에서 매도로 대응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늘 개인들만 4천억 이상을 순매수로 대응을 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도로 대응을 했죠. 코스닥의 경우에는 제조업 섹터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가장 많은 매도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들은 모든 섹터에서 대체적으로 매도로 대응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들은 선물과 옵션에서도 매도로 대응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지수를 잠깐 살펴보면 가장 아쉬운 점은 오늘 최저가를 찍은 시간이 3시
3시에서 4시 사이에,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마감할 무렵에 최저점을 찍고 이런 식의 반등이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징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114명이 발생이 됐고 지역 발생자는 93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저녁 8시를 기점으로 전 세계 신규 확진자가 51만 명이 넘어서고 있고 최근 확인한 숫자 중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도 하루 최다 확진자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날 기준으로 전 세계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만 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다라는 발표가 나왔었죠. 하지만 오늘은 저녁 8시를 기준으로 이미 5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영국과 스페인에서도 지역 봉쇄를 검토를 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이미 경제가 마비가 됐습니다. 의료진들의 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하죠. 오늘 개미 투자자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1조 8천억 이상을 순매수로 대응을 했습니다. 역대 최대 매수라고 하죠. 빅히트의 경우에는 상장한 보름 만에 거의 공모가 수준으로 내려왔죠. 오늘만 하더라도 9.5%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고 종가 기준으로 14만 2천원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공모가보다 이제 5% 정도 높은 가격이죠. 35만 1천원에서 상따를 하신 개미 투자자들은 지금 심각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가격이 기존 10억 원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LG화학에서는 배터리를 분사 확정을 최종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임시주총에서 77.5%가 참석을 했고 탄성률은 82.3%가 나왔습니다. LG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9,590억 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22.7%가 증가가 됐죠. 삼성전자에서는 화웨이를 제치고 3분기 세계 스마트폰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아마 미국의 제재와 인도에서의 불매운동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5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그린 모빌리티에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전기차는 113만 대, 수소차의 경우에는 23만 대를 보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반면 핵심 부품의 기술 혁신과 전기차 가격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을 인하하기로 추가적인 발표를 했죠. 오늘 장 마감 이후에 AJ 네트워크스에서는 자회사인 AJ셀카 매각 관련 오토플러스와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장 기준으로 가장 강력한 특징 종목은 AJ 네트워크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11월 2일날 10분봉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3분기 성장률이 33.1%가 증가가 됐고 통계 작성 이후에 최고 기록이라고 하죠. 하지만 전년도 대비했을 때는 2.9% 정도의 여전히 하락입니다. 오늘 상하이 지수도 1.47% 하락 마감을 했죠. 오늘 국내 산업 생산의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주가를 상승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국내 지표가 아무리 좋게 나오더라도 미국장과 중국장이 하락해버리면 국내 증시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각이 8시 23분을 지나고 있는데 미국 주요 지수는 대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가 종료가 될 무렵에는 나스닥 지수가 2.6% 이상 하락을 했었죠. 지금 많이 반등이 나온 겁니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 주요 국가들은 혼조세로 출발을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도 1133원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날 특징 종목 있었죠. 대호 PNC 상한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10분봉으로 돌려보면 이 구간이 되겠죠. 시가가 18%, 고가가 상한가까지 상승을 하면서 진입하신 분들은 큰 수익이 났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10월 16일 여러분들에게 추천 종목이 있었죠. 이 날짜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종목명은 SNU였죠. 추천하고 하루 정도 조정을 받은 이후에 이틀째 날 21.9%까지 상승을 하면서 수익 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수익 나신 분들은
모두 축하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1월 2일 월요일 특징 종목은 AJ 네트워크스입니다. 마지막으로 11월 2일 월요일 관심 종목 추천주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우선 재무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ER이 3.87, PBR의 경우에는 0.33, 너무나 저평가가 되어 있죠. 반면 배당 수익률의 경우에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6.82%입니다. 오늘 종가가 1.3% 하락한 것을 감안을 한다면 약 7%의 배당 수익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0년 10월 23일 기준으로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1조 692억 원, 예상 실적 대비 21%가 증가가 됐고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7.17%가 증가가 됐습니다. 19개 추정기관에서의 목표 주가는 41,600원이죠. 2017년도를 기점으로 2020년까지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조금 적지만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분기보다 3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지배구조 순이익 모두 크게 증가가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왜 이래 높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금융주의 경우에는 예금, 적금이 모두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좀 있으면 배당 시즌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국내 4대 금융회사가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를 선택한 이유는 4대 금융지주 중에 유일하게 1년에 2번 배당을 하는 반기 배당주입니다. 배당일이 끝이 나더라도 크게 주가가 하락할 일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으로 선택을 했는 겁니다. 국내 증시와 세계 증시가 하락하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과 코로나 2차 확산, 마지막으로 미국의 5차 부양책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사상 최대 국가부채, 사상 최대 자영업자, 중소기업 파산, 사상 최대 실업자, 너무나 많은 악재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가가 얼마까지 상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급락이 나오는지를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유 종목이 물려 계신다면 회사의 실적과 재무구조에 대한 점검을 해보시고 비중 조절과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하신다면 어떠한 하락장이 오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순히 이 종목 좋다고 하더라 생각을 해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종목도 발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전략을 반드시 세운 다음에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추천 종목으로 수익 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줄 댓글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공개 방송 영상을 찍는데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